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일수 의원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세종시는 공영 자전거 어울리고 운영한 지도 벌써 11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누적 회원수만 해도 총 28만 명으로 세종 시민 중 3분의 2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어울림 인구에 받아들여 총 3,640대의 공영 자전거가 세종시 곳곳을 누비고 있고 대여 거치소도 69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어울림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복지 사업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세종 시민들이 발이 되었고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발림 체계에 위해 발맞춰 따라오지 못하면서 지난 9월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불편 민원이 전년 대비 2배 가깝게 폭증한 것입니다. EMPS 이용 시 어울림 무료화를 계획했다면 도입 시기에 맞춰 어울림 이용객이 많아질 것을 누구나 다 예측했지만 관계 기간만 예측을 못한 것인지 서버 확장 등 필수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민원 폭주 상태에 봉착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어울림을 이용하며 막대한 불편을 감내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어울림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한 단계 더 발전한 세종시 어울림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조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의 공영자전거 어울림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도시교통공사가 시도부터 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640대의 어울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울림 운영센터, 자전거, 거치대, 시스템 등의 운영 관리, 그리고 유지 관리, 인력 지도 감독, 민원 처리, 공영 자전거 운영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및 현행화 등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울림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시민 민원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지난 5월과 9월 달에 좀그 어울림 앱이 잘 접속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그 클라우드 그 CPU가 할당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CPU가 좀 부족했습니다. 용량 자체가요. 그리고 그 9월 10일부터 어울림과 어울림이 EMPS와 연동되면서 이제 수요가 좀 폭증을 했죠. 그래서 그 CPU의 용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 2차 다운이 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어울림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그런 업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 정보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울림 콜센터 민원 처리 허나 내용을 조금 숫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에 저희 39,891건에서 1년 사이에 65,095건으로 급증을 했고, 그리고 2024년 10월 15일 기준에서 이미 5,700,389건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지난 9월의 민원 건수는 한 달에만 1,491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스템 장애 오류 민원이 2022년 2,786건에서 2023년 5,000건으로 증가했으면서 올해 10월 15일 기준에서 7,171건을 기록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 사항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울림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가까이 역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울림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심화되는 이유는 조금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버적인 문제는 저는 장기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그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2억 이상의 그 재원이 좀 소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간 너무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좀 어렵다고 보고 네. 일단 우리가 CPU 용량을 이 16코어에서 32코어로 늘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용량 한 50%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것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구도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앞서서 저희 5월 15일 좀 어울린 시스템 장애 발생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위도 비슷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는 이 앱 관리 시스템이 이제 접속 장애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그 낙화 축제가 개최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갑자기 이제 이용이 어울린 이용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이 서버가 다운이 됐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 다운이 되니까 이 관리 업체에서 그것을 일단 오프시켰다가 다시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라이센스를 다시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라이센스가 그때 이제 좀 만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좋지 않은데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유지보수 업체에서 용량 증설을 시도했으나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라이센스 만료로 네. 재가동이 불가했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틀 뒤에 MC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DB 서버를 복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라이센스가 만료됐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전에 그 라이센스가 무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무상으로 운영된 시점과 이 5월 14일 날 이제 이렇게 다시 이 임시 라이센스 발급할 시점에는 시차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요. 네. 3월까지가 이제 무상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차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네. 24년 3월까지 이 메타넷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상교지 라이선스를 이제 보수를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이제 무상으로 갔죠. 그랬는데 이제 정부가 행안부가 그때 이제 이 공공부문의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통보를 해서 이것을 유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까지는 무상으로 해서 네. 이제 비용이 네. 괜찮았는데 지금 5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임시 라이센스 발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3월 18일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14일이니까 2달 정도는 그러면 라이센스가 만료됐다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셨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좀 더 말씀을 올리면은 유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예산이 그때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좀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게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에 수립을 해서 긴급발급은 추경을 반영을 하고 네. 다만 이번에 라이센스가 만료됐다는 것을 그 전에 파악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수립도 못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행안부가 그거를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통보를 그때 방침을 전해가지고 한 것이 3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라이센스가 만료될 경우에는 용량의 부족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분명히 이렇게 폭증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라고 누구나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라이센스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라이센스 관리 책임이요. 거기 이 메타라고 하는 이 공간 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울린 시스템의 총괄 책임은 누구인가요? 어울링 시스템에 대한 총괄 책임은 저희죠. 예, 그렇다면 보고를 누락한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 관리 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네. 이를 중간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일단 이 셧다운이 되면서 심리적 불편을 끼쳐드리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네. 다만 제가 이번에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저희 공사에 전산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예질이 여기 좀 약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원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은 그 충원을 할 때 그 전산 전문직으로 그렇게 충원을 하려고 제가 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넷이라는 업체는 정보자원 관리 부서가 있고 유지보수 업체도 아마 이제 다른 외주 업체를 둬서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는 누수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공사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거고, 이 두 업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서 책임을 갖고서는 그 구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팀원들한테 지시해 놓기를 지금 그 어울링을 관리하고 있는 팀도 두 개가 있거든요. 어울링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정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울링 팀과 스마트 정보팀,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 관리 업체와 공간 자원 정보 업체, 이 네 개의 기능을 가진 이 부서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와 외부 사업자 간의 소통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긴급하게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서버를 발급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좀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어울림 운영 시스템 용량이 증설된 10월 17일 전까지 출퇴근 시간 CPU 사용률이 100%에 미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용량 초과로 잦은 서버 장애를 일으켜왔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아도 이미 8월부터 민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9월에는 우리 인패스 도입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공사에서는 이렇게 이용량이 증가할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을까요? 9월에는 이제 무료화가 돼 있다고 보면은 밖에서 예상했을 때는 당연히 그걸 대비하고 준비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9월에는 인원이 폭주하고 서버가 다운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예측을 못하셨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그 예지력이 좀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그러한 이 서로 이 정보 소통을 교류를 통해서 또 이 인력의 좀 보강을 좀 통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유지하려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PU 증설은 10월 15일인가요? 10월 17일까지. 17일. 예. 네.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CPU 용량을 17일 날 10월에 하고 왜 이렇게 시차가 발생했죠? 행정 처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불평과 민원이 초래하고 나서야 좀 뒤늦게 대응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공교롭게도 서버 용량의 증설을 완료한 시점이 본의원이 어울린 관련 자료를 요구한 시점과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제서야 대응한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 CPU 증설 왜냐면은 CPU를 증설을 해야 되는 게 9월에가 민원이 폭증을 했고 네. 그때 CPU를 증설을 했었으면은 민원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대로 유기를 하고서는 10월이 돼서야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야 그제서야 지금 대응한 것밖에 보이지 않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16코어로 되어 32코어로 증설을 했거든요. 그거 외에 저희들이 좀 더 지금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근거리 통신 보조 장치 비콘이라는 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뒤에서 바로 여쭤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관리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주변 통신 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휴대전화가 이상이 있는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놓치고 회사에 지각하고 고객센터 씨름하면서 불필요한 감정과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사장님, 도시교통공사의 조직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도시교통공사의 조직권. 조직관리권. 조직관리권. 예, 조직관리권은 물론 그 시에 있고요. 저희들은 시의 지시를 받고 운영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 어울림 운영팀의 인력 현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울림. 어울림에 지금 크게 콜센터가 있죠. 네, 콜센터는 정원이 6명인데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치입니다. 재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재배치 인력이 전에 작년까지 10명이었는데
이 재배치를 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고 현재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어울리 운영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팀장 1명, 사무직 2명, 그리고 현장직 팀에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승강장 광고 어울리를 담당하는 사업 운영팀 중 어울리만 전담하는 팀이 2014년 4월 12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네. 본의원은 어울리 업무를 담당했던 어울리 서비스 운영팀장 등 직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명의 팀장이 거쳐왔으며 팀원 역시 6번 바뀌었습니다. 담당 팀장과 팀원이 수시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 물론 알고는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담하는 신설되고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죠. 예. 네, 중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인력 구조입니다. 2년 사이에 6번이 바뀌었다는 그 것은 잦은 인사를 잦은 좀 인사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잦은 인사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를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부서에 적어도 한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요즘은 너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즉시 채우지 못하니까 경직을 발령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같은 교통사업본부의 교통운영 2팀의 직원 변경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2023년 3월부터 1년 동안 팀장과 5명의 팀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2024년 역시 팀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신설된 보상 분양팀의 직원 현황입니다. 신설부터 현재까지 팀원 충원 외에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어울림 운영팀만 직원 교체가 잦은 것일까요? 28만 명 시민이 인용하는 어울림 시스템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과 직원이 이렇게 수시로 바뀐 상황에서 안정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부서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해야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부서와 비교 봤을 때 잦은 업무 이동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여쭈는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이 안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십사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예. 것입니다. 저 그점 지금 지적해 주신 점은 제가 앞으로 2년 해서 네. 인사 운영을 할 때 정말로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업무와 안정화되지 않은 조직 체계 속에서 어울림은 갈 길을 잃고 헤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에서 위탁한 어울림 사업은 외부 사업자에게 맡겨놓기만 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어울림 서비스에는 다양한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업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 사업자 관리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사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방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그런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는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 연속성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울림 사업과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예측이 되는 필요한 업무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어울림 서비스가 더 이상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제정해 주시길 강조드립니다. 민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어울림 이용자 불편 대응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GPS 오차 문제로 인한 이용자 반납 어릴 건수가 상당합니다. 예.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미납금에 대한 상당 업무와 강제 반납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고의 미반납 이용자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반납관리 민원 처리 건수는 3만 건이 넘었습니다. 23년 미납금 발생 금액만 5,700만 원이 넘고 2024년 10월까지 납부 가운데 누적 금액은 3,7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시스템 문제로 의도치 않게 미납금이 발생한 이용자와 상담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고 고객센터는 고객센터대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어울림 이용자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자전거 위치 정보의 정확한 향상을 위해 아까 말씀하셨던 올해부터 근거리 통신 장치인 비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장님, 현재까지 어울림되어서 691개소 중 비콘 설치가 완료된 곳은 몇 곳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2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91개소 중 200개소죠? 네. 자료 제출 시점까지 비콘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네. 아직까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네. 행정 절차를 포함한 전체 사업 공정에서 사업 추진율은 10% 불과한 사안인데요.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연말이 다 되도록 비콘은 한 개도 설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200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채 2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비콘 자체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재원이나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예산 관계를 그동안에 좀 우리가 여유를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조속히 지금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밟아서 네. 그래서 이 시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시에서는 2024년대 비콘 설치를 위해서 5,8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전 대여소가 설치가 가능한 금액인데요. 본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비콘 설치 예산 중 일부는 어울림 대여소 펜스 제거를 위해서, 일부는 대여소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맞죠? 네. 예산이 적용돼서 다른 곳에 사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시의 재정 보조금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항상 충분치 좀 못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좀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아까 민원 발생관이라든가 그걸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서 10월 사이를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는 늘지 않고 약간 줄고 있었어요. 전체적인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전체적인 그래서 10월까지를 보면 10월 9월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면에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보니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다. 이거 비콘을 그러면 애초에 설치를 안 하실 계획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부랴부랴 설치를 말씀하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선순위 쪽에서 좀 더 약간 뒤로 좀 우리 사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폭주하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콘을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시민분들이 통신장애를 좀 더 줄여나가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계획을 해왔고 예산도 수립을 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 써야 되는데 지금 부랴부랴도 말씀하시고 다른 곳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 편익을 조금 더 생각을 안 하신 걸로밖에 여기서 보이질 않거든요. 다만 지금 비콘 설치를 예상을 하고 200%를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에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무리없게 해주시고요. 네. 내년도에 그럼 추가로 비콘 나머지 구역 설치할 계획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이 시교통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납오류로 불편을 갖고 있던 시민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저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비콘을 설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근로자도 추운 날씨에서 이제 연말에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고객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어울림 앱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센터에 연결을 시도하죠. 그런데 고객센터에 연결이 안 되거나 상담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앱을 지우고 설치하면서 앱을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3월 원활한 고객 대응을 위해서 콜센터 직원을 6명까지 증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있을까요?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분이 근무하시다가 5월에 1분이 퇴사하셨고 7월에 2분이 채용이 되어서 현재 4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4분이라면 지난 9월에는 한 달간 한 분당 2,5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6분으로 충원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면요, 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총 정원이 6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6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보도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5생과 6생 여기가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약 5생이 이 입주할 때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6분을 다 굳이 전부 다 채울 필요는 없다. 그렇게 현황을 판단하시고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상담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2021년 176시간에서 점점 증가해서 현재 1인당 주 6일 근무 192시간의 민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어울릴 미납금 반납 요청 업무까지 더해지잖아요. 이걸 더해지면 상담원들은 경고에 좀 시달리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고객센터 상담 직원 업무 여건과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이 경고에 시달리면 안 되죠. 그것은 사장으로서 방어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192시간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분들이 그 보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사실은 좀이주 6일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주 5일부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분들이 좀 보수가 적다 보니 그런 쪽에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면 그만큼 이 수당의 보수적인 면에서 좀 낮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들도 고려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속 상담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선다면 그런 거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 같습니다. 어울림 민원 같은 경우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미납금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감정 소모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상담 직원분들과의 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업무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영 시간 외에 발생한 어울림 민원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저희가 평일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울림 민원은 24시간입니다. 네, 그 근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생긴 민원은 근무 시간에 딱 들어오시면 근무 시간이 되면은 그 시스템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사후에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모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드려도 그게 충분히 가능할 만큼의 업무량과 그다음에 민원 처리 가능한 여지인가요? 그게 이제 그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시스템 기능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원화된 유지관리 체계와 외부 사업자 간의 소통 부재로 말미암는 어울림 민원 폭주 사태를 계기로 향후에는 조직 내부의 주기적인 소통과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 주체가 유연하고 수평적인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신뢰받는 세종도시교통공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쓰셨잖아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수 의원님께서 어울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울리 좀 관심 밖에 있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이런 지적을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네, 시작을 안녕하십니까. 네. 시정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의 정부나 효율화를 위해서 공사에 어울린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어울린 회원수를 살펴보면은 20대부터 40대까지는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10대는 전체 회원수의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10대 어울린 회원수가 적은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10대 이용자가 적다는 쪽으로 제가 받았고요. 그거는 어린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을 대중적입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많아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면 어울림은 만 15세 이상으로 이제 이용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도입한 이응패스 같은 경우는 현재 만 13세 이상이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이응패스를 통해서 어울림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책의 미스매치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새싹 따릉이를 도입해서 체구가 작은 청소년, 여성,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이용 연령층을 기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경우를 보면은 2명의 아이도 대리를 탈 수 있도록 아이 안장을 부착한 공공 자전거를 도입하는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응패스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어울림 이용률이 더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할 텐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울림 활성화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서울이나 일본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장님, 이 어울림 자전거 단가가 2023년 103만 원에서 2024년 109만 9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잠금장치는 2023년과 2024년 동일 제품 외에도 가격이 46만 8천 원에서 49만 4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어울림 구매 단가가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종시에서 사용하는 어울림 자전거 사양이 그 가격에 걸맞게 좀 높은 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고급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쭉 공부를 해보니까 고급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어려운데 비싸다는 것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이제까지 좀 비싼 비용으로 부여했지만 좀 단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 사양이라든가 이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내부 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 사용 연수는 다른 지자체랑 비슷하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구매 단가를 낮추는 것도 우리 시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타지 자체 구매 단가 자료를 좀 보시면 평균적으로 자전거 잠금장치 포함 97만 원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세종시와는 1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매년 시에서 250대를 구매한다 할 때는 차이만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렇게 높은 가격을 조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는지 또한 세종시는 자전거, 잠금장치 세트 조달로 가격 입찰 방식으로 이제 구매하고 있는데요. 세트 조달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어울림으로 쓰는 자전거는 국산 자전거고 좀 지금 말씀하신 좀 저렴한 자전거는 중국산 말이 있습니다. 중국산 자전거도 아무래도 우리 국산보다는 좀 저렴하겠죠. 이제까지는 어쨌든 중국산보다는 우리 국산 자전거를 사다 보니 좀 품질도 좋고 고급이고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상을 갔습니다만 그 품질이나 안전성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단가를 저렴한 단가로 낮추는 방법이겠다. 이게 그 국산 자전거를 잘 살펴봐셔야 되는 게 거의 자전거의 대다수 사업이 중국의 OEM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품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대전과 서울, 창원은 자전거와 잠금장치를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 부착이 잠금장치 가격에 포함돼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잠금장치를 각각 구매하면은 외부 업체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도 향후에 자전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전거 구매도 꾸준히 진행될 텐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네. 자전거와 관련된 부품을 선택할 때 업체의 다양성이 적다면 비협적인 태도와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특히 어울림 잠금장치 스마트 자물쇠가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면 가격이 비싸고 기술 지원 역시 어렵습니다. 일례로 고객센터에서 자전거 위치를 파악할 때 업체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거나 세종시에 필요한 기술 개선이 어렵다면 어울림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울림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연구 개발을 통한 어울림의 기술적인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가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또 우리 지원자부터 또 그냥 일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보호적으로 아주 좋은 네. 상원시 같은 경우 최근 연구 개발을 통해서 비콘을 직접 생산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의 비콘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역시 세종시의 적합한 모델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관내 기업과 손잡고 기술 협력을 하거나 지역 내 자전거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지속 가능한 자전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어울림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목표라고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용패스와 연결돼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어울리다라고 떠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혁신 체계를 세종시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하려고 확립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용패스도 점점 확대시켜야 될 것이고 또 버스만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 대까지 가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울림을 좀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고 연결시켜야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3,640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좀 더 늘리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26년까지나 5,000대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어요. 가격도 좀 저렴하게 좀 다운시키고 또 다양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나 또 노인들도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어울림이 다소 무겁고 고급사야 아니라 기아는 7단이라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으로 또 저렴하게 또 기술 개발이 우리 기업 업체에서 우리 기업 업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28만 명의 세종 시민이 이용하는 어울림 시스템의 민원 폭주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울림 운영 관리 체계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있고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어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울림은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정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울림이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고 세종시만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지닌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